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공개에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이 점입 가격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서 홍준표 시장을 비공개에 만났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는 TK 신공항건설, TK 행정통합 등 TK 지역 현안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미리 예정된 그런 회담이다. 또 비공개도 미리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깥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윤과 한의 갈등이 점입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이 말이죠, 공개적으로 지금 윤을 들이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이 홍을 만난 것을 단순하게 그냥 예정된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저 새까만 후배,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훈계를 했지, 내가 무슨 거기에다가 뭐 비난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가 이 한동훈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두고서 너무 이 후배를 갖다가 비난하는 거 아니냐. 또 뭐 한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니까 무슨 비난이냐, 내가 훈계를 했지 그 새까만 후배한테 내가 비난할 군번이냐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새까만 후배,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한동훈이 저렇게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용산을 들이받고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임기 절반을 지나게 됩니다. 11월이면 이제 임기의 절반을 지나게 됩니다. 임기의 절반을 지나면 어떤 정권이든 간에 말이죠, 이제 개혁 작업을 갖다가 더 박차를 1년 동안 더 가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후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년 6개월 지나면 1년 동안, 그럼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마무리지 어떤 개혁 작업에 동력을 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남았는데 이 1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대표라고 하는 자는 벌써부터 권력투쟁 때문에 자기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용사를 들이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 눈높이 이 말을 자꾸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국민하는 거지, 여당 대표가 맨날 국민하는 것도 이상하고 왜 동료 시민이 국민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눈높이가 뭡니까? 눈높이는 여론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론, 민심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되기도 하고 그리고 늘 가변적인 것이어서 거기에 기대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여론에 기대가지고 정치했으면요, 대한민국 망했어요. 그때 고스톱으로 놓을 때 김대중, 김영삼 전부 다 들어 누웠고, 고스톱으로 놓으면 안 된다, 돈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고스톱을 놓냐, 그러다 다 굶어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여론은 뭔지 아십니까? 농업국가로 가는 것이었어요. 김대중은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공업국가 될 수 없다, 무슨 산업국가냐, 그냥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거는 백년지대계가 아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공장을 세우고 수출을 해야만 살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그래서 박정희는 영웅인 겁니다. 그때 여론 따랐으면요, 나라 망했어요. 여론에 따라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지금 한동훈이는 걸핏하면 여론 하는 거예요. 민심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검사를 했다는 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금 여론 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를 싫어하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지지가 낮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그러면 여론 재판에 맡기자? 아니, 검사를 한 놈이 법과 원칙에 따른 어떤 수사와 재판은 안 하고, 그래서 그래, 국민들이 또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특검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한테 엄청 실망을 했다고 봐야 돼요. 왜 실망했느냐? 저자가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수사할 때는 법과 원칙 하던 놈이 바로 지가 정치인 됐다고 여론하면서 국민 하면서, 아니 대통령 앞에 가서 국민이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이지. 그 일개 당에 더군다나 지금 원외 당대표, 더군다나 정치 경험도 전무한 이런 자가 뭘 국민합니까? 정말 홍준표 말이 맞아요. 제가 홍준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오지 않았지만 오늘부로 홍준표에 대한 제가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홍준표를 이제 전향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동훈 같은 자가 정말로 정치를 맡아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벌써부터 싹수가 노래요. 무슨 여론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이 잘못 생각하면 오히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어사에 가가지고 내 업보로 생각하겠다, 돌 맞으면서 가겠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선언이에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돌 맞으면서 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욕먹어도 내 할 일은 하겠다. 업보로 생각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통령 된 것이 업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없으면, 대통령 안 했으면 그런 욕 안 해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없으면, 대통령 안 했으면 김건희 여사 저렇게 욕 안 해먹어도 되잖아요. 그걸 업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업보라는 말은 나의 운명, 나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 거창하게 운명이니 사명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업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그 속에 많은 고뇌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자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가 생각합니까? 아니, 자기가 여론만 생각하고 민심 조금 생각하고 지지율만 생각하고 미래는 생각 안 하고, 그런 자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까? 그 근시안적인, 그러니까 그냥 검사를 하면 딱 맞아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그런데 검사하다가 갑자기 정치인이 되니까 이제 정치적인 뭐 정치인이 구단이나 됐냐, 무슨 국민하고 눈높이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도 가짜 않고 홍준표가 볼 때도 가짜는 거예요. 홍준표는 그래도 산전수전 겪었고 옛날에 검사 좀 했지만 그다음부터 정치인이 완전히 된 사람 아닙니까?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당대표하고 국회의원하고, 그 사람은 정치인 맞아요. 그 사람 눈에 볼 때는 가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윤과 홍의 만남은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홍을 갖다가 차기 주자로 지금 내세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문수 하지만 김문수는 아직도 좀 더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또 노동부 장관이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도 김문수를 높이 칩니다. 하지만 또 김문수 하나만 이렇게 또 대안으로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을 이제 대안으로 삼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의 이 어떤 만남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홍의 대권주자 부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 이것은 한에 대한 경계고 한 너로는 안 되겠다. 한에 대한 불신이고 홍을 갖다가 이제 대권 후계 구도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뭐 그게 TK 현안에 대해서 만나기로 한 거 아니냐, 뭐 그걸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정치인은 말이죠, 숨 쉬는 것마저도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밥 먹는 것도 다 정치적으로 먹습니다. 누구랑 밥 먹을 것인가? 그냥 먹는다고요? 아닙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을 건지 젓가락으로 먹을 건지 다 계산합니다.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진 찍는 각도, 제가 지금 나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럼 밥을 갖다가 어떻게, 사진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완전히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윤과 홍의 만남은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다. 그리고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 여기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어떻게든지 지금 뭐 4대 개혁이라든지 그거 말고도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개혁 과제, 또 외교, 여러 가지 군사, 이런 것들이 지금 산적한데 자꾸 국내 문제에 지금 한동훈이가 저렇게 걸고 넘어지니까 홍준표한테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과 홍의 협력 시대가 열렸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홍은 확실하게 윤의 어떤 대권 후계 구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윤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고,
원래 원희룡을 좀 생각했지만 원희룡이 이번에 또 큰 타격을 입으면서 원희룡만으로는 또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노동부 장관으로 앉힌 김문수, 그다음에 지금 대구시장인 홍준표가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10월 23일 윤과 홍의 비공개 만담, 특히 비공개라는 것은 비공개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거기서 한에 대한 어떤 불만과 분노 이런 것도 표출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야당의 이재명의 저 어떤 지금 사후 리스크 이거 후에 어떤 문제, 이재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야당도 이제 요동칠 텐데 그런 문제를 얘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홍이 윤의 그 정치 파트너,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홍은 이제 또 한번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윤과 홍의 협력 시대가 열렸다고 봐야 되고요. 홍의 지금 후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